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목소리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부실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부실로 망한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2001년 전후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우파 정치 관료들에 의해 자행된 부패 스캔들로 인해 그들을 청산척결해야 할 사회의 공적으로 몰았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차떼기 공천 헌금이나 정부가 추진한 해외 방위산업 등 대형 사업 수주에서 엄밀한 리베이트 등은 오로지 우파들만의 악행으로만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선 좌파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진 부패 행위들로 인해 좌파들의 상징적 구호였던 도덕적 정부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벌였던 예컨대 신정아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살해 사건, 온로비 사건 등은 이미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진 사건이 되고 말았고, 당시에도 스캔들 왕국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정윤재,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등등 이름도 아련해진 자들의 온갖 로비 사건들도 그때까지만 당시까지의 좌파가 선하다는 일반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노무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또다시 우파와 대기업은 척결되어야 할 적폐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좌파들은 은밀한 여론전으로 국민들은 그들을 부정하고 몰아내기에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10% 언저리의 지지율, 80%가 넘는 부정평가를 받은 박근혜는 자신의 콘크리트청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되돌아보면 모두가 귀신에 홀린 듯 혼이 빠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들 정부와 달리 직전에 문재인 정부는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 강행하고 법 때문에 못하면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는 정권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런 악법에 따른 위헌적 법 집행이 법원에서 뒤집힐까봐 좌파 법관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조리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물론 검찰, 경찰도 공정이나 감사원 권익위도 심지어 통계 조작을 위해 통계청도 뒤집고, 부정선거 획책을 위해 중앙지방 가리지 않고 선관위도 힘있는 자리는 모두 그들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국정원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서 왜가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유를 밝히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우파의 고정 방송 패널들은 방송사를 떠나 1인 방송 유튜브를 시작했고, TV나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는 좌파 일색으로 패널을 구성해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여론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행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 물든 고정 빠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틀려도 억지로 믿으려 하는 콘크리트 빠들이 그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부패에 대한 생각이 국민들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가도에서도 대장동, 백현동 등 우리가 기억하는 상상 그 이상의 부패 행위들과 그에 연루된 최측근들이 자살당하는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부패는 우파에게 더 씌워진 굴레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처절하게 당하며 배운 교육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좌파가 깨끗하다느니 정의롭다느니 하는 말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좌파 정권을 거치며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지인들은 우파 정권 때는 비난의 목청을 높이고 그들의 좌파 정권 때는 지지는 물론 정권에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행위들을 겪고 작금의 이재명의 각종 위법 악행을 보면서 감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상당수는 우파로 돌아서기까지 했습니다.
굳이 덧붙인다면, 물론 저도 유학 후 귀국했던 90년 전후부터 한동안 경실련 등에 발을 들여놓았던 적이 있고 일정한 위원장 등 역할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에 낙천운동 강행을 처음 해서 낙천운동과 부적격자 정보공개운동의 갈림길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결국 그들과 결별했습니다. 아무리 시민단체라도 낙천운동의 위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1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두어서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려면 일단 새 정부 비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힘있게 밀어붙여야 할 정권 초기에는 수사 전문가들인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도 발탁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검사 출신이고 측근 출신이다. 1년은 봐준다. 그러나 아무리 새 정부라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요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민심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인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렵게 법무부로 가져온 인사검증 시스템이 결국 오작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수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 지명 28시간 만에 사의 표명을 하고 대통령실은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환호받던 한동훈 장관도 맛이 가버리고 맙니다. 공정하게 인사검증을 하겠다며 가져간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니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파가 부패로 권력을 넘겼지만 넘겨받은 권력을 잘못 운용하면 또다시 권력을 놓치게 됩니다. 0.73%의 기적을 깨닫지 못합니까? 벌써 망각했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부패하지 않은 권력을 바라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그것을 사유화한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더욱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정권도 싫지만 부실한 정권도 싫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사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